안녕하세요.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코 재수술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재수술의 원인들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형물 비치는 현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 성형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낮은 코, 복코, 매부리코, 흰코, 화살코 등등 대부분이 코를 높이고자 했을 때는 보형물을 넣게 되죠. 콧대에. 코끝에는 주로 연고를 사용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 상담하고 분석할 때 코를 저희가 만지게 돼요. 코의 피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피부의 두 가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피부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피부가 두껍고 잘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볼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후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성형에는 예외가 있죠. 코끝 피부가 너무 두껍다든지 심한 복코라든지 콧볼이 너무 두껍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높이기 위한 성형에서는 환자분들의 조건을 정확하게 따지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눈 성형은 눈의 올레 크기가 좀 중요한 면이 있는데,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낮아도 조건이 좋으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 성형 후에 보형물을 비친다, 이 얘기는 조건에 비해서 더 높은 보형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형이 너무 유행하고 병원도 너무 많지만, 환자분들께서 당연히 첫 성형 또 재수술을 할 때 그냥 가볍게 쉽게 물건 사듯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고민하고 오실 텐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거겠죠. 결국은 환자분이 욕심을 좀 낮추고 보형물의 높이를 좀 낮춰야 되고요. 코끝도 만약에 너무 높다고 하면 낮춰야 돼요. 낮춘다는 얘기는 피부를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치는 현상이 줄어드니까. 저희 병원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멀리서 보거나 화장했을 때 또는 각도에 따라서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콧대 보형물이 너무 티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고, 개방형 접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형물을 조금 낮춰주고, 그 다음에 코끝에 있는 흉살들을 좀 제거해서 풀어주면서 좀 도톰하게 코끝을 해줬던 사례입니다. 콧대, 코끝이 부주화가 되는 경우에도 콧대 보형물이 비칠 수가 있는데요. 콧대 실리콘의 끝부분이 코끝과의 경계선이 마진이 딱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에도 콧대 보형물은 낮춰주고 코끝은 살짝 높여서 환자분을 만족시켰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같은 경우고, 콧대가 비쳐서 이거를 해결을 해서 코는 더 예뻐졌는데 남들은 성형한 것을 몰라보는 그런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이 콧대하고 코끝 이행되는 부분이 뭔가 어색한 거죠. 이분도 실리콘의 윤곽이 살짝씩 비치는 경우였습니다. 결국은 실리콘이 비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높인 것이고요. 드물게 우리가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코뼈가 있으면 뼈를 덮는 얇은 골막이 있는데, 골막과 뼈 사이에 보형물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골막 위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보형물의 위쪽 조직이 얇아지기 때문에 비치는 경우도 있고 보형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기계방으로 했을 때 또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너무 높은, 너무 큰 보형물을 넣었을 때 실리콘이 비친다, 보형물이 비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